안녕하세요. 더트로 가족 여러분. 캐스트 유니티 이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파일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네. 보입니다. 포스터 보고 놀라신 분 계실까요? 요즘 굉장히 핫한 사이다 같은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강의 뭐 누구 오늘 혼내려고 싶으시나, 혼내려나 싶으실 텐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혼나실 분은 없고요. 사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들어보시고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면서도 다른 분들께 전달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단순한 그냥 영양 지식이 아니라 제 경험과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20분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쉽게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참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는 혹시 유튜브에 올리신다면 저작권 문제가 걸려서 안 올라갈 수도 있어서 제가 네, 페이지 한 번 더 만들어 봤고요. 버트로 그룹에서 하는 제 첫 강의 너무 지금 떨리는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챗GPT로 만들어 본 사진입니다. 뭐 자칭, 타칭, 뭐 DK 웬츠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사진 속 인물은 다 아시죠? 유사나의 창립자이신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은 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미생물학을 전공하셨다는 거 하는데 그 이후로 근데 하지만 그 이후로 박사님과 저는 꽤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연구를 통해 관련구술을 설립하고 나아가 유산화를 창립하셨지만 반대로 저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제약회사나 연구소, 국가연구소 그런 생산시설에서 실험과 그런 품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실험 장비를 공급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아신 말만 드리면 아실 수 있는 그런 대형 제약회사 실제 제조 공장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고요. 그다음에 제조 공장들을 설립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많이 출입을 하면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웬치 박사님하고는 다른 길을 갔지만 박사님과 저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은 연구가 있어야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또 정확한 장비와 품질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그 연구 결과가 실제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지만 결국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영양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영양소 하나만 특별히 중요해서 관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협력하고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저 역시 유산화를 처음부터 잘 알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유산화의 생산 시설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직접 보면서 이 회사는 진짜 기본이 탄탄한 회사구나 하는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23살 때, 그리고 26살 때의 사진인데요. 얼마 전에 잠시 싸이월드가 열렸을 때 있었죠? 그때 다시 발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풋풋해 보이시나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엄청 찌지 않던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무언가요? 놀라시지, 네, 놀라셨겠지만, 네, 이것도 접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아무리 먹어도 제가 70kg 중후반을 넘지 않았던 제가 30대가 되어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바쁜 회사 생활까지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체중이 한 25kg가량 늘었던 것 같아요. 80kg 후반을 지나 결국 100kg에 가까운 몸무게까지 가게 되었죠. 문제는 단순히 체중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듯이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당뇨, 통풍, 뭐 지방간,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 이런 건강 위험 신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린 두 아이에게 건강하고 멋진 아빠가 되어주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알약 두 알, 저녁에 알약 두 알을 먹으며 이른바 효소 디톡스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때 당시 85kg 정도였는데 체중이 한 달 만에 한 73kg까지 제가 떨어졌던 거였어요. 당시에는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바랬던 그런 건강한 모습은 아닌데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왼쪽 사진이 제가 그때 당시 인스타에 올렸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희 아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 좀 건강해 보이나요? 사진으로는 잘 이렇게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때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근육이 다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도 막 좀 많이 처져 있고 그랬는데 건강한 방법으로 만든 변화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날짜를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쳐놨는데 3월 22일 날 제가 이 사진을 찍었다면 그 뒤로부터 5월 17일 한 달 반도 안 될, 한 달 반이 지난 무렵에 제 얼굴 상태를 지금 보면은 뭐 얼굴에 진짜 염증이 가득하고 리셋이나 내일부터 시작하는 진짜 챌린지 꼭 시켜야 될 그런 얼굴 같은데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 체중은 다시 늘었고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몸무게가 늘은 요요가 온 80kg 후반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몸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대가 되면서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회사에서는 업무와 책임이 늘어났고 집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고 식사는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이 모두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체중은 요요까지 더해서 100kg에 육박했고 건강검진에서도 진짜 그 당뇨, 이런 지방간, 이런 혈당 수치까지 거의 위험군까지 빨간불까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었기 때문에 몸도 더 무거워지고, 네, 건강을 잃었던 거죠. 결국 문제는 생활 식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몸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만들고 있죠. 즉, 우리의 몸은 수십 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시작도 장기가 아니라 세포입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조직이 건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까지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결국 건강의 핵심은 단 하나. 세포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그럼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네.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를 주어야겠죠? 네. 영양의 기본은 음식이라고 하죠. 음식에는 영양소가 가장 자연스럽고 균형 있게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영양소는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통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포가 건강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필요한 영양 섭취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단지, 비타민, 무기질, 수분, 식이섬유 등등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평소 식사는 어떠신가요? 오늘 저녁 식사 어떠셨나요? 이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식사 패턴은 왼쪽에 보이는 식사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는 균형 잡힌 식사에 가까우신가요? 결국 문제의 시작은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제 과거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절대 먹지 않고 탄단지만 아주 충실하게 섭취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배는 아주 부르게 먹지만 대부분 탄수화물, 고기 위주의 식사였기 때문에
세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많이 부족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건강한 식단 피라미드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라미드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좋은 음식과 운동은 기본이고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은 영양제로도 보충하라고 말을 해왔었죠. 앞선 음식 피라미드가 92년도에 발표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새로운 어, 음식 피라미드를 정부에서 알리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초가공 식품과 당류를 줄이고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 중심으로 어, 건강한 식단을 챙겨야 된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역시나 칼로리가 아닌 영양 밀도가 높은 진짜 음식을 먹으라고 정부에서도 어, 홍보를 하고 알리고 있죠. 방금 보신 음식 피라미드를 보면 시대에 따라 영양소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5대 영양소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물과 식이섬유 등의 중요성도 강조되면서 7대, 그리고 요즘에는 또 8대의 영양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은 결국 세포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초가공 식품들을 먹다 보니 정작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 보니 그거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음식으로 섭취를 하려고 하지만 과거보다 현재의 토양이 많이 척박하고 어, 비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양소도 똑같은 사과 한 개를 먹더라도 과거보다는 네,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영양소를 저희가 섭취할 수 있고요. 또 현대 그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저도 오늘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하루였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저희가 40대 넘다 보면 또 소화 기능도 좀 떨어지면서 영양소를 또 올바르게 몸에서 흡수하는 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조리 중에 음식 영양소가 소실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명확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는 왜 먹어야 되는지 이제는 네,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양제를 선택하고 드시고 계신가요? 내 건강 상태에 따른 필요한 영양소를 드시고 있나요? 과학적 근거와 효능을 따지고 또는 안전성을 따지고 신뢰할 수 있는 아니면 가성비를 따지는 영양제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 영양제를 먹었을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먹게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올리브 땡이라는 데 가서 가성비 영양제를 하나 사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느 날 제가 거래처를 갔다가 점심을 먹고 영양제를 먹으려고 통을 딱 보는 순간, 어? 이게 제가 가려고 하는 거래처에서 만든 영양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득 제가 그 거래처를 다녀온 후 아래 보이던 사진이 그 거래처의 사진은 아닌데 직접 가본 제조시설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허름하고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라면 나는 못 먹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영양제를 그때 당시 잘 챙겨 먹지는 못했지만 먹는 도중에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영양제는 저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걸 먹어야 된다고 저도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여기 지금 제가 나왔던 것 중에 원료나 제조 시설이나 뭐 함량 등등 그다음에 안전한 품질 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뭐 꾸준히 먹으면서 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인지 뭐 이런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저희가 보통 소비자분들은 생각하고 드시는데 그 중에 저는 2번을 선택하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약회사 제조 공장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그런 유지 관리를 하는 일을 해요. 그중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많이 GMP라는 것들이 인증이 어떤 것인지 많이 알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GMP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굿 매니팩처러 프로덕트라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미국, 유럽 이쪽 그 연합에서 하는 것들이 가장 높고 수준 높은 그런 기준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GMP를 인증을 받고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역사와 이런 체계들이 한국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 받은 GMP는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등급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저는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미국 영양제, 뭐 유럽 거 이렇게 막 꼭 그 나라 거를 막 드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유산화를 알았을 때 저는 의약품 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 GMP 인증을 받았다는 거, 그 한 마디 딱 듣고, 아, 이 제품은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왜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GMP는 뭐 크게 식품 GMP와 의약품 GMP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뭐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제품을 드시겠습니까? 식품 GM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든 영양제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약품 GMP 시설에서 만든 영양제를 드시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한 가지, 저는 한 가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식품 GMP 인증 보다 의약품 GMP 인증이 한 10배는 더 비쌉니다. 그리고 과정도, 그다음에 그런 퀄리티도. 그럼 무조건 저희는 비싼 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유산화에서 의약품 제조 시설 인증 GMP 시설을 인증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지키고 있는지, 그 강의하시는 분들 매번 이렇게 그 인증받은 거 올리시잖아요. 그 제가 어제 직접 들어가서 미국 그 식약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네, 역시나 유산화는 여기 우측 보시면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네, 올해, 네, 허가받은 이런 페이지를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양제 회사를 선택하셨나요? 어, 뉴욕 증시에 등재했기 때문에 나는 그 회사를 믿을 수 있어 라고 어떤 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 매년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에서 대상을 받고 있는 제품이라 난 먹고 있어. 또는 미국에서 매년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서 상을 받기 때문에 난 먹고 있어. 또는 제3기관에서 나는 인증을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나는 제품을 먹어. 그럼 영양제 비교 가디에서 최고라고 하니까 난 믿고 먹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또는 유명한 운동선수 또는 셀러, 뭐 하다못해 옆에 내 지인이 먹고 있어 라고 해서 선택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저와 같은 전공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저보다 연구를 하셨던 분들은, 아, 이 정도 연구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만들었던 제품이라면 나는 진짜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FDA 의약품 제조 기준을 준수해서 최상의 품질을 갖고 유지하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서, 또는 150명 이상의 과학자로 구성된 자체 연구팀 개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제품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네, 그 중에 저는, 네, 제조시설 인증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제조시설을 믿음으로, 네, 유산화 제품을 먹고 건강해져서, 네, 사업을까지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보다 건강을 위해 지금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건강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